안녕하세요, 비바레더입니다. 이번에도 쇼퍼 가방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아담한 사이즈라서 수납력도 굉장히 좋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패키지는 스토어에 안 올라갑니다. 자, 첫 시작은 엣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엣지 작업이 다 되어 있으면 가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속도감이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엣지 작업은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가방은 양면 가죽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본판이 앞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하고 뒤쪽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뒤쪽이라고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뒤쪽에 볼륨감 있는 그 보강제가 들어가는데 앞부분에 바느질 라인을 표시를 해두고 뒷부분에 보강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뒤로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앞쪽 부분에 이제 바느질 라인을 넣어 주시고요. 뒤쪽 부분에는 보강제 들어가는 라인까지 꼼꼼하게 잘 그려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앞쪽에 송곳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송곳 작업을 하시길 때는 이 원형 송곳으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칼선처럼 들어가 있는 그 마름 송곳으로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자, 뒷면에 들어가는 보강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본딩 작업을 촘촘히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이 테두리 부분에 본딩 작업을 조금 더 해주시고 보강제 라인에도 본딩 작업을 해서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볼륨감 있게 봄폴더를 이용을 해서 라인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름 송곳, 원형 송곳으로 다시 한번 구멍을 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느질까지 해주셔야 돼요. 자, 앞뒤로 네 곳에 지금 바느질이 다 들어가 있으면 이걸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양쪽에 이거를 본딩 작업이 들어가면 이게 가름 소리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뜰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양면 테이프를 이용을 했습니다. 자, 이거 두 장을 붙이실 때도 이게 가죽 자체가 하드한 게 아니고 부들부들한 소프트한 가죽이잖아요. 양면으로 쓸 수 있는 가죽이기 때문에 이 원단 자체에 보강제도 안 들어가고 이 가죽 자체만을 쓰는 거라서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 끝을 먼저 접착을 해주고 중간 부분을 마무리를 해서 붙여주시는 게 팁입니다. 한쪽 부분부터 이렇게 쭉 붙이다 보면 길이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양쪽 끝부분 먼저 붙여주시고 나서 중간 부분에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바느질이 들어갈 거고요. 바느질을 하고 나서 가름소를 해서 양 옆으로 이렇게 펼쳐 줄 거예요. 라인은 7mm 라인에 표시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을 두 번 표시하는 이유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강 테이프로 라인을 그려주고 나서 이렇게 접는 방법이 있고
보강 테이프 없이 그냥 하실 경우에는 자를 이용을 해서 한 번 더 그어진 그 선에 맞춰 놓고 시접을 접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제가 다 보여드리긴 할 건데 편한 방법으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보강제를 넣고 작업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첫 번째 그렸던 그 라인에는 이미 바느질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강 작업을 해줄 건데요. 바느질 라인이 들어가 있는 그 라인에 맞춰서 보강 테이프를 붙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름솔 작업을 해줄 거예요. 양쪽에 본딩이 다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은 망치로 이렇게 좀 작업을 해주셔야지 평탄화 작업이 좀 됩니다. 겉으로 다시 돌려서 양 옆으로 5mm 라인에 다시 한번 바느질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끝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본판 이 뒤쪽에 보강제가 들어가는데요. 그 보강제 들어가는 라인을 보기 위해서는 이 손잡이 부분을 먼저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뒤쪽 부분에 손잡이 라인 그려주시고, 그 중요하게 들어가는 선들 있잖아요. 시접 라인이라든지 중앙에 들어가는 중심선 라인들, 그런 부분들은 미리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손잡이 있는 부분에도 원형 송곳을 이용해서 바느질 라인을 내주셔야 되는데요. 이때도 원형 송곳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원형 송곳으로 구멍을 내줬으면 그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 줄 있는 부분 있죠? 스트랩 부분까지 다 바느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본판에 손잡이 스트랩이 부착이 되고 나면 바느질 라인을 다시 한번 내주셔야 되세요. 자, 스트랩에 바느질까지 다 끝내고 나면 본판 1에서 했었던 방법으로
양옆을 양면 테이프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과정은 똑같아요. 중간에 바느질을 넣고 그리고 양옆으로 벌려서 가름솔 바느질까지 다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앞서 진행했던 본판 1하고 2에서 바느질이 다 끝나신 상태라면 이제 결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위아래로 본딩 작업을 해주시고 이미 중심점 표시라든지 이런 거는 다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조립을 하실 때도 똑같아요. 양옆에 가름솔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양옆 중심 부위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양 끝을 맞춰주고 나서 중앙에 있는 중심선을 맞춰서 다시 결합을 해주고 이 부분이 둥글려지게 붙여주셔야 딱 맞게 작업이 되실 거예요. 한 번에 그냥 다 돌리려고 하시면 안쪽에 가죽이 너무 소프트하기 때문에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맞추고 또 한쪽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윗부분을 잘 맞춰 주셨으면 이제 바닥 쪽 아래쪽 부분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맞춰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이미 중심점 표시라든지 중요한 그 선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파이핑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파이핑을 제가 1.5mm 정도 되는 그 파이핑 선을 쓰기 때문에 폭을 16mm 정도 되는 선으로 썼어요. 근데 만약에 2mm 정도 되는 파이핑 선을 쓰신다 그러시면 이 가죽 폭도 사이즈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18mm 정도 되는 사이즈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바닥 쪽도 양면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죽이 앞뒤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부분에도 전체 본딩이 아닌 테두리 본딩만 해서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이핑을 얹어 줄 겁니다. 자, 파이핑이 다 작업이 되셨으면 이제 오일 그리프로 다시 한번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테두리 있는 부분에 오일 그리프 작업을 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뒷면에 구멍이 뽕뽕뽕뽕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판하고 다시 결합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바닥면하고 본판이 결합이 될 때도 이미 중심선 라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딱 맞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뒤쪽에서 다시 한번 구멍을 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폭이 22mm로 되어 있는데 22mm 라인으로 되어 있는 그 바이어스를 반을 접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제 그 4mm 라인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 테두리 부분에는 미리 선을 그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바이어스를 조금 더 편하게 붙이기 위해서 해준 건데 8mm 라인에 미리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저는 미싱으로 합봉을 할 거기 때문에 바이어스에 미리 본딩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요. 손바느질 같은 경우에는 미리 본딩을 하시고 나서 작업을 하시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바느질 하실 때는 양쪽에 구멍이 다 나 있는 상태니까 그대로 그냥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래쪽 바이어스까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가방을 뒤집어서 파이핑 라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손으로 만지작 해서 라인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윗부분에 바이어스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윗부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선을 미리 그어 놓고 바이어스를 붙여 주시면 조금 더 예쁘게 작업이 되니까 그 부분 미리 선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가방 중심 부위에 장식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잠금 역할을 하는 장식이에요. 이게 이제 중심 부위로 들어가는데, 길게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반을 접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 중간 부분에 이제 바느질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방 중앙에 이걸 이제 부착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이 위쪽에 바느질까지 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양 옆에 이제 디링고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디링고리 그 바느질 라인은 바이어스에 들어가 있는 그 라인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잘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앞뒤로 미리 바느질 라인을 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작업을 바느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쪽 면에는 잠금 장식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에도 바늘을 한 2땀 정도 구멍을 내서 바느질을 해서 고정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가방이 앞쪽에서도 이렇게 잠금이 들어가고요. 양 옆에서도 잠금이 들어가는데, 양 옆에서 잠금하는 거는 별로 안 이쁘니까 요거는 빼고, 나중에 여기에 뭐 참장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달아서 요새는 가방 꾸미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참장식 같은 거 달아주면 예쁠 것 같아요. 일단 모양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스트랩은 작업을 많이 해보셔서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이번에는 웨빙이 아니고 가죽으로 되어 있죠. 가죽이 2cm 정도 되는 간격으로 된 스트랩인데,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에 나간 거는 조금 기장을 조금 길게 뺐어요. 그렇기 때문에 착용을 먼저 해보시고 나서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리 그냥 작업하시면 기장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미리 사이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골이 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설명드리지만,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양쪽에 바느질 라인을 내주시고 바느질까지 다 해주셔야 되세요. 그러면 이제 완성입니다. 자, 이제 스트랩까지 완성이 되면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건데요. 파우치는 제가 따로 작업을 해서 영상을 업로드를 할 거예요. 영상이 길어지는 이유기도 하고,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그 가방류에 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작업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 항상 행복하시고 늘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